최근 휴대전화에 등록된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2주 전 발신자가 엄마로 뜬 전화를 받은 대학생 A씨. 수화기 너머엔 흐느끼는 목소리로 엄마가 지금 납치됐단 말이 들렸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이어받은 한 남성은 A씨에게 돈 3천만 원과 알몸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피가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미 그 상황에 되게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자칫 속을 수 있던 순간 엄마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보이스피싱이란 생각이 들자 바로 범인과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 상담 전화를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은 옛 이야기.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발신인이 표시돼 쉽게 속개하는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 걸려온 휴대전화 일부가 저장된 지인의 번호와 일치하면 지인이 전화한 것처럼 표시되는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명칭이 뜨는 이 수법은 최근에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신사에서 문자를 발송하거나 연락할 때 아예 앞에 해외에서 온 거는 해외 표시를 특정을 해줘야만이. 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갈수록 치밀하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누가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황정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보이스피싱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 좀 짚어주시죠. 네,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사칭이 대표적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서 협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국에는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악용해서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는 문자로 현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전화로 걸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워낙 스팸 전화가 많으니 알아서 잘 통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전화가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중계기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010으로 마치 전화가 온 것처럼 하기도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통화도 가능합니다. 네, 정말 수법들이 교묘해지고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일 듯합니다. 예방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방법은 다르고 수법은 다르지만 결국 이들이 노리는 거는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게 되면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고 하면 전화를 최대한 빨리 끊으시고 112나 182 콜센터로 연락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 통화를 끊지 못하셨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격 제어 설치 앱을 유도하고 직접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원격 제어 설치 앱이 오면 클릭하시거나 연락을 받으셔도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디선가 또 보이스피싱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피해자들 이제 빼앗긴 돈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돈을 찾는 게 중요한데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서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준 이후에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꾸리고 모집하는 총책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돈은 이미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대책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곳은 없고요. 그 책임은 오롯이 피해자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예방 차원을 넘어 사후적 배상 책임까지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건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우선 법이 개정되면 이용객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예를 들면 허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돈을 청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무엇보다 범죄의 시작은 대포폰이라는 걸 감안하면 통신사도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서 본 리포트처럼 가족 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에는 통신사의 책임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2020년 정부가 금융권, 통신사를 포함해 범정부적인 TF를 만들었는데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없다 보니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네. 각 기관 좀 모두 힘을 합쳐서 소중한 돈이 범죄 집단에 넘어가는 이 구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